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웹 문서와 웹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스크래핑 그리고 크롤링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스크래핑과 크롤링을 하기 위한 파이썬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스크래핑과 크롤링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건데요. 스크래핑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우리는 스크래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블로그나 강좌에서 스크래핑을 지칭할 때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크롤링 같은 경우는 이 크롤이라는 단어를 집중하시면 크롤이 이제 기어다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라기보다는 특정 사이트 내에 이제 링크들을 찾고 사이트 맵을 파악한다든지 이제 해당 웹 문서들 간의 연결을 이제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스크래핑이고요. 스크래핑은 물론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하나의 페이지만 그 내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클로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네이버 뉴스라든지 이제 상당히 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핑과 크롤링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정확한 그런 개념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용어를 말할 때는 스크래핑과 크롤링 둘 다 뭐 번갈아 가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떤 것을 얘기하던 간에 문맥상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크롤링을 스크래핑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스크래핑을 크롤링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크롤링을 스크래핑이라고 말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문맥상에서 구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롤링 절차하고요. 크롤링 같은 경우는 해당 URL 기준이 되는 URL을 방문한 후에 해당 URL의 링크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차례대로 방문하여 그리고 방문한 링크와 방문하지 않은 링크를 구분을 해서 방문하지 않은 링크는 다시 해당 URL로 방문해서 그 URL 안에 문서 내에 있는 링크를 수집하는 리커시브하게 재기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스크래핑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HTML인 문서를 우리가 어, 가져오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파싱해서 추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REST API에서 제이슨을 구조적으로 가져와서 그 구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이슨인 경우에는 따로 복잡한 패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이슨 구조를 약간만 분석하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HTML은 패턴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 패턴 발견의 첫 번째는 뭐냐면 기준점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웹문서 HTML의 바디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 아이디라든지 클래스 값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고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패턴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스크래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변환 및 저장은 뭐냐면 HTML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해당 수치에 맞게 캐스팅 형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거를 의미하겠고요. 그리고 웹페이지는 HTML로 되어 있는데 이 HTML을 파이썬의 자료 구조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스크래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웹 스크래핑은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 추출해내는 건데요. 목적을 보면 뭐 이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가 뒤에 더 나오는데 첫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사용하고요.
그렇죠? 게임이라든지 또는 고객의 이제 리뷰 분석 등을 위해서 해당 사이트에 있는 이제 사용자가 작성한 그런 내용을 스크래핑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또는 어떤 고객이 충성도를 가지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분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쇼핑몰이라고 해야 되나요? 쇼핑몰 페이지를 보면 A 쇼핑몰이 있고 해당 쇼핑몰과 카테고리가 비슷한 B라든지 C에 쇼핑몰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A가 자신만의 이제 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겠지만 어, 뭐 옷의 뭐 디자인이라든지 품질이 현격히 차이나지 않는 이상은 B와 C의 가격을 참조해서 비교해 가지고 해당 가격을 정하게 될 텐데요. 이처럼 다른 업체의 상품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락처입니다. 우리 같은 뭐 요새 연락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물론 다양하지만 많은 회사나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목재를 파는 업체가 있는데 뭐 가구를 판다고 할까요? 가구를 파는 업체들의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연락처를 우리가 매번 클릭해서 들어가서 접근하는 거라기보다는 해당 페이지를 분석을 해서 그렇죠. 페이지들을 분석해서 이메일이나 해당 업체 전화번호를 추출한 다음에 이거를 엑셀로 바꾸는 거를 할 수 있겠죠. C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 현재는 데이터 분석 이게 큰 그건데 데이터 분석과 AI를 위해서 학습의 목적으로 또는 이제 분석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건 외국 자료인데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 스크래핑이 제일 많고요. 그렇죠? 사용자의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연구 목적 이게 AI나 데이터도 이쪽에 포함되겠죠. 그렇죠? 데이터 분석 DA 데이터 어널리시스도 포함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비교 그렇죠? 그리고 연락처 등이 이제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날씨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씨라든지 이제 모니터링 정보가 있어요.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우리가 IoT 관련 정보들 실제 IoT를 운영하면 이런 스크래핑이 필요 없죠. 하지만 이제 타사나 다른 서비스 IoT가 이제 수집한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쓰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크래핑의 어려움을 설명드릴 텐데요. 어떻게 보면 사이트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남이 만들어 놓은 정보를 우리가 아무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홀더보다 더 적은 노력으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트는 스크래핑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비용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누군가 노력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으려고 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서버의 이제 비용입니다. 서버는 우리가 전기세를 내고 컴퓨터를 돌리면서 이제 사용자들이 에 대한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으로서 실제 사용자도 아닌 스크래핑 봇이라고 하는데 봇이 로봇 또는 봇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해당 서버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의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서버의 가부화가 되기 때문에 해당 서버의 이제 그런 가부화를 막기 위해서 막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법적 이슈가 있는데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남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만약에 이제 수익용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수익을 낸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 이제 데이터는 유출할 경우에 이제 해당 이제 서비스에서
법적으로 이제 고소라든지 그런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스크래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노브츠 txt 파일을 이제 서버에 심어두게 되는데 누트에 또는 인덱스 있는 홈에 이제 해놓게 되는데 스크롤링이나 스크래핑 규칙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여기 안에는 이제 접근 가능한 URL과 그리고 리소스에 대해서 똑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어, 어떤 데이터만 접근 가능한지에 대해서 기입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이트는 이거 디폴트로 대부분 접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 이제 스크래핑 할 때 노봇을 방문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대부분의 사이트는 요즘 디폴트로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대부분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권고 사항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지키는 게 사실 좋고요. 우리는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버의 리소스를 최대한 이제 아껴주고 서버의 리소스를 우리가 소모하지 않는 형태에서 최대한 소모하지 않으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의 이제 첫 번째가 노보츠에 대부분 막혀 있다. 두 번째가 이제 인증입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증이 필요 없는 일단 데이터, 공개된 데이터를 스크래핑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증이 필요한 정보들은 대부분 스크래핑 하면 민감한 정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증에는 오어스2라든지 다이제스트 또는 베이스 또는 쿠키를 이용한 인증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정보들, 그렇죠? 그런 정보들은 이제 인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만 스크래핑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큰 지식을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을 할 때 추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이트에서도 스크래핑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이 이제 브라우저 모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라우저가 아닌 사용자는 서버에서 막는 거예요. 데이터 접근을 막아서 브라우저가 아닌 애들은 스크래핑이고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 그렇죠? 무단으로 침입한 사용자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특성을 또는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특성을 모방해야 한다.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파이썬으로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스크래핑을 진행하면 1초에 수십 번의 요청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서버에서 특정 IP로 요청이 뭐 분당 20개씩 들어오면 바로 막아버립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여러분들 클릭하는 속도를 보시면 1초에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1, 2초에 그렇죠? 뭐 2초 간격으로 클릭을 하게 돼요. 그죠? 이게 사람의 이제 클릭 수이기 때문에 클릭을 할 때 요청을 한 번 보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요청 수보다 훨씬 월등하게 많아지면 서버에서는 이거를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IP 주소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 하실 때 한두 번 정도 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다가 그 이후에 데이터가 막히는 경우에는 이런 요청 제한에 걸려서 막힌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뭐 10분, 5분 뒤나 또는 1시간 뒤에 다시 요청을 하면 풀려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구히 막힐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은 뭐 주식 값이나 실시간 이제 가격 데이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1초에 여러 번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한 3시간마다 한 번씩 접근해서 가져온다든지 10분마다 한 번씩 접근해서 가져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대부분이지 뭐 이렇게 1초에 수십 번, 수백 번 접근하는 그런 데이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유저 에이전트입니다. 유저 에이전트는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낼 때 자동으로 브라우저의 정보를 유저 에이전트 헤더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헤더에 요청 헤더에 유저 에이전트가 없다면 브라우저가 아니라고 간주하여서 해당 요청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 URL을 통해 접근 가능할 때에는 리퍼럴을 헤더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본 요청 모방인데 우리가 특정 이제 헤더를 넣고 또는 이제 속도도 알맞게 하고 해당 URL도 제대로 했지만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에 서버에서 데이터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크롬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해당 요청에 들어가 있는 이제 헤더 값 전체 또는 바디에 들어간 데이터를 똑같이 작성하면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필수 헤더나 필수 데이터가 포함돼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원본 요청을 우리가 분석해서 해당 데이터들을 모두 포함하고 그리고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것을 제거하는 소거법을 이용해서 최소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나 헤더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스크래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많은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IP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한 클라이언트가 마치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록시 같은 경우는 우리 과정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을 건데요. 그 이유는 일단 비용이 들고요. 첫 번째 비용이고요. 쓸만한 프록시는 돈을 내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공짜일 경우에는 너무 느리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타임아웃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타임아웃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요이땅 보냈을 때 응답이 오는 시간이 특정 시간 이상이면 아예 이제 브라우저가 디스커넥티드나 뭐 타임아웃 에러를 화면에 보여주면서 해당 서버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 표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제대로 못 받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느리면 우리가 사용하기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렇죠? 조금 위로 올릴까요? 그 다음이 이제 리디렉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제가 그냥 리디렉션 했는데 뭐 네스티드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냐면은 하나의 데이터에서 요즘은 비동기 요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처음에 URL 첫 번째 URL에서 모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URL을 접속하고 해당 URL을 접속하고 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또다시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비동기적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URL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청이 다른 위치로 리디렉션 하거나 또는 다른 위치에 있는 리소스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큰 제목을 리디렉션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깨져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코딩을 CP949 맞나요? 한글 인코딩으로 바꿔줘야만 제대로 보여준다라는 거. 영어는 거의 해당 사항 없습니다. 깨지는 경우는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코딩을 헤더에 명시를 해줘야 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우리가 받아온 데이터를 인코딩을 지정해줘서 해당 데이터를 깨지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종류인데요. 첫 번째 데이터는 HTML이에요. HTML이 바디에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뭐 태그가 보이겠죠. HTML 태그라든지 A 태그라든지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은 뭐 div 태그가 만약에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HTML 데이터고 이거를 파이썬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파이썬이 이해하도록 파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싱이라는 것은 HTML은 누가 이해하는 거죠? 브라우저의 렌더링 엔진이 이해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럼 이 언어를 파이썬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싱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 데이터의 종류는 제이슨이 있을 수 있어요.
XML이 이제 원래는 XML을 사용하도록 REST API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XML은 뭐랄까 실제 이상으로 복잡하고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그보다 간소한 형태의 제이슨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제이슨도 따옴표가 쓸데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따옴표에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더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야물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러한 데이터를 딕트로 변환해서 D입니다. 딕트로 변환해서 이제 우리가 손쉽게 또 다른 파싱 없이 그냥 딕트로 변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겠고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HTML 그리고 JSON으로 보내지는 데이터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요청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조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내야 되는데 그때 가장 큰 도움을 받는 도구가 크롬 개발자 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크롬 개발자 도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실습할 때 제가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롬에서 제공해주는 강력한 디버깅 도구예요. 그래서 크롬 개발자 도구 이전에는 파이어버그라는 이제 파이어폭스에서 사용하는 어, 버그질라였나? 파이어버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버그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버전으로 보면 크롬 개발자 도구와 사용성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수정을 할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웹 요청과 응답에 대한 헤더 또는 쿠키, 스토리지에 대한 정보 각가지 이제 웹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전체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지식 없이도 우리가 바로 애드호크하게 사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크롬 개발자 도구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만 익숙해지면 저도 100% 풀리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스크래핑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해진 패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롬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위쪽에 브라우저 위쪽을 클릭을 하시면 도구 더보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셔서 개발자 도구 클릭하시면 이제 얘는 이제 창을 새로 제가 띄운 거거든요.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탭이 몇 개가 있는데요. 엘리먼트, 콘솔, 소스, 네트워크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엘리먼트와 크롤링에서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탭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크롤링 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확장해서 보면 엘리먼츠라는 탭은 웹 문서를 나타내는 그 웹 문서에 이제 HTML 소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CSS3도 옆에 부분에 지금 얘가 가리고 있는데 옆에나 아랫 부분에 해당 스타일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HTML 문서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데이터는 이 바디 안에 있기 때문에 바디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콘솔입니다. 콘솔은 우리가 스크래핑 할 때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서 특정 요소를 가져오거나 또 값을 확인할 때 사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것이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는 요청과 응답에 대한 것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가끔 사용하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쿠키나 저장된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쿠키 값을 긁어와서 인증을 처리할 때 가끔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보셔야 할 탭은 엘리먼츠와 네트워크 탭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탭에서는 HTML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셀렉터라든지 이제 엘리먼트를 찾아가는 방법, 셀리먼트는 엑스패스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탭입니다. 웹의 요청과 응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헤더들도 보여주고 URL이나 이제 바디의 데이터 등을 요청과 응답의 데이터를 우리가 실어서 보낼 수 있죠. 그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탭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두 개 탭 중심으로 보겠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탭인데 어플리케이션에는 쿠키 값 하지만 쿠키 값은 네트워크 탭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론이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이썬에서 그럼 우리가 웹 요청을 어떻게 보내고 HTML 문서를 어떻게 파싱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이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고수준 패키지예요. 패키지 파이썬의 패키지 개념 모르시는 분은 다른 강의나 제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수준이라는 것은 고수준과 저수준이 있는데 고수준은 자동으로 많이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요청을 만들려면 그쵸? 우리가 첫 번째 라인, 그쵸? 스타트 라인을 HTTP 버전이라든지 메소드라든지 거기에 이제 URL 타겟을 지정해주고 헤더 값을 채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땀 한 땀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고수준 API라고 합니다. 패키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크래핑 할 모든 데이터가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져오게 돼요. 그게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가져오고요. 리퀘스트로 못하는 부분은 셀레늄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과정에서는 셀레늄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쉽고 간결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패키지고요. 저도 예전에는 되게 많은 도구들을 사용했었는데 결국은 리퀘스트만 사용 잘하면 스크래핑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웹 페이지들은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로컬에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만 해당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 콜랩을 이용한다면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설치를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을 보면 리퀘스트 임포트 가져온 다음에요. 점 get 하면 get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당 URL을 쓰면 우리가 스테이터스 코드, 헤더값 그리고 바디에 있는 내용, 바디에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사용 방법. 생각보다 매우 쉽고요.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콜랩으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쉬워요. get 그럼 포스트 요청을 보내려면 get 대신에 뭐 쓰면 되는 거죠? 포스트를 여기에 포스트 메소드 메소드라기보다는 함수라고 해야겠네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청을 보낼 때는 여기에 get이면 get, post면 post, push면 put을 쓰고요. 그 다음에 URL 자리가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청에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값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뭐 URL은 위치 매개 변수로 하고요. 데이터 URL 뒤에 물음표하고 우리가 데이터 붙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URL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파람스를 딕트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 값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고요. 또는 파일 값도 파일 전송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 해서 바디 안에 해당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get 요청을 보내는 게 있고 포스트 요청을 보내는 게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get 요청의 경우에는 주소 뒤에 물음표로 데이터를 쿼리 스트링으로 만들게 되는데 파람스 안에 딕트로 우리가 지정해 주게 되면 자동으로
커리 스트링을 만들어서 물음표 뒤에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요청을 보내게 되면 해당 커리 스트링을 데이터 안에 포함시키게 되잖아요. 그 방법도 데이터에 딕트로 전달하면 자동으로 바디 안에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 사용하겠는데요. 뭐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사용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급으로 가면 이 두 개를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긴 했는데 우리가 실습을 할 때는 이 정도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정도에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응답에 있는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값인데요. 이제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테이터스 코드 그리고 응답에 있는 헤더들 여기에 이제 쿠키 값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쿠키 값은 쿠키스에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을 못 할 거예요. 그리고 히스토리, 니 디렉션이 어떻게 됐는지 그 실제 데이터는 텍스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텍스트 안에 HTML 뭐 이런 태그들이 보이면 HTML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괄호가 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는 JSON 데이터입니다. JSON 데이터의 경우에는 JSON 이렇게 메소드를 실행해서 해당 JSON을 딕트로 반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실행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스 있네요. 어스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외도 예외를 보여주는 경우는 이런 에러를 보고 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확인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뭐 우리가 여기서 주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진행하다가 해당 에러가 나오면 그 에러를 보고 왜 어떤 곳을 우리가 고쳐야 하는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리퀘스트 연습이네요. 연습은 넘어가고요. 일단 뷰티풀 숲을 먼저 하고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뷰티풀 숲입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 웹 데이터는 두 개가 있다고 했죠. HTML과 JSON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JSON 같은 경우에는 얘를 딕트로 바꿔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어요. 문제는 HTML입니다. HTML은 웹브라우저가 이해하는 언어지 파이썬은 HTML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파이썬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죠. 그걸 우리는 파싱이라고 했습니다. 이 파싱을 해주는 도구가 뷰티풀 숲이라는 도구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볼까요? 뷰티풀 숲은 HTML이나 XML을 파싱하기 위한 패키지고요. 그렇죠? 데이터가 응답에 있는 데이터가 JSON이 아니라 HTML일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은 위와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콜랩을 사용한다면 따로 설치할 필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리퀘스트는 리퀘스트 하고 이제 임포트를 해야 하고요. 뷰티풀 숲은 from bs4 뷰티풀 숲 하고 여기에 해당 텍스트 바디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간략하게 넣었는데 뒤에 파서를 어떤 파서를 쓸 건지 html 파서를 지정해 주면 이제 자동으로 HTML을 파이썬이 이해할 수 있도록 뷰티풀 숲이 도구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해할 게 이제 뭐 이거는 파서들의 종류인데 여러분들이 뭐 따로 이거를 볼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HTML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HTML 파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XML 파서도 있는데 빠릅니다. 그러니까 문법에 엄격할수록 느려요. 그리고 덜 엄격할수록 빠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빠른 속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HTML.parser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예제를 넣는데 문법이 틀렸을 때 그쵸? 어떻게 보여주느냐 라는 건데 어, XML은 실제 문서가 이렇게 돼 있어도 구색은 갖춰준다는 거죠. HTML부터 시작해 주는 거고요. HTML 파서는 부분 태그를 주면 해당 태그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분 트리 구조 우리가 얘기했었죠. 부분 트리, 서브 트리만 이제 파싱 해주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하거든요. 테이블 태그에 필수적인 태그가 빠져 있으면 LXML 파서는 해당 이제 태그를 넣어줘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HTML 하면 되고 이제 뷰티풀 숲에서 우리가 주목해서야 봐야 할 객체는 태그입니다. 태그 이거 중요해요. 태그 그래서 태그에 뭐가 있냐면 태그의 속성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점 네임 하면은 태그의 이름을 알 수 있고요. 어트리뷰트 하면은 어트리뷰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컨텐츠는 뭐냐면 우리가 태그가 있다면 그 태그로 감싸져 있는 부분 여기요.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 부분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스트링은 이게 좀 특이한데 여기 텍스트 부분 태그가 아니라 텍스트 부분만 뽑아서 보여줍니다. getText 이 두 개가 동일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이 getText 하면은 하위의 모든 텍스트들을 뽑아 옵니다.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하고요. 프리티파이는 이제 좀 더 시각적인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는 건데 이거는 제외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두 개를 이해하셔야 돼요. 뭐 셀렉트 1과 셀렉트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뭐 동작하는 방식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find와 find all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앞서 말한 웹데이터의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셀렉터 보시면 id 있고 클래스 있고 그리고 태그 네임이 있잖아요. 이름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HTML 문서에 id로 시작하는 id 해당 id를 가지고 있는 태그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 또는 0개 있어요. 그렇죠? 이런 id로 우리가 태그를 찾을 때는 find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find를 사용해서 해당 딱 한 개 있는 거 가져오는 게 보기 깔끔해요. 물론 find all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find all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있는 경우 그렇죠? 사용하는 거예요. 한 문서에 A 태그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엘리먼트 태그는 여러 개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find나 find all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태그가 하나라면 뭐 find를 쓰거나 find all을 쓰거나 상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개 있는지 사실 모르죠.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find all을 사용하고 find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n개가 있다면 해당 문서에 a 태그가 n개가 있다면 find하고 a는 뭐냐면 해당 a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거를 반환을 해요. 그래서 뭐랑 같냐면 find all 0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find와 find all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은 뭐다? find all은 리스트를 반환하고요. 하나도 없을 때는 그냥 빈 리스트를 반환해요. 그렇죠? 그 find 같은 경우에는 해당 요소를 한 개 있으면 그거 반환하고요. n개 있으면 n개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 하고요. 0개 있으면 논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속성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속성은 딕트처럼 딕트 표현식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뭐 괜찮다고 보고 뭐 클래스 볼까요? A 태그에 클래스라는 속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딕트 표현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속성 접근할 때는 이렇게 get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get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죠? 없을 때는 non이 반환되고 있으면 해당 값이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마를 통해서 우리가 디폴트 값 없을 때 어떤 값을 반환할지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속성을 접근하는 거 뭐 있다고 했죠? 어트리뷰트 있다고 했죠? 이 안에 딕트로 속성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어트리뷰트에서 확인해도 되고요. 그리고 is has 어트리뷰트인가 라는 메소드를 이용해도 됩니다. 여기 있네요. has 어트리뷰트. 속성이 있는지 찾으려면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앞에 태그를 빼먹었네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없어도 되고 나머지는 직접 해보면서 하면 되겠네요. 얘는 이제 셀렉터에 관한 내용인데 얘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는 연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해주면 우리가 가장 주로 사용하는 거는 뉴캐스트와 뷰티풀숲을 주로 사용하고요. 이 외에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뭐 도구들 몇 개를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로 구글 이미지 다운로더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구글 이미지 검색을 우리가 해서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크래핑으로 여러분들이 맨바닥부터 시작하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구글 이미지스 다운로드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스톨하고 사용을 하면 키워드 주고요. 그렇죠? 폴라베어, 뭐 볼룬스 이렇게 해서 주고요. 그리고 몇 개를 가져올 건지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앞부분에는 되게 관련성이 높은 이미지들이 보여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는 전혀 상관없는 이미지들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리미치를 통해서 우리가 개수를 제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린트 URL은 해당 이제 이미지의 URL을 프린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true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아규먼트에 적하고 다운로더를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해서 다운로드에 전달을 해주면 해당 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래서 구글에 있는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고요. 뭐 인자들인데 이거는 우리가 사용할 건 아니니까. 그리고 기타 도구들은 스크랩파이라는 도구도 있고요. 구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재사용할 수 있는 스크랩파이라는 이제 패키지가 있고 포샤라든지 메커니컬 스우프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글 이미지스 다운로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 뭐 프로 같은 경우는 이게 새우인가요? 레딧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고요. 트위파이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는데 트위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를 우리가 물론 기존에 있는 요청에서 복사해 와도 되지만 페이크 유저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가짜로 브라우저에 이제 유저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이런 도구들이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크래핑에 대한 개념과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그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